5.18은 무정부 상태였고 사망자 2,000명설은 유언비어였다. 사태 배경 및 동기.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내용은 1980년 계엄사가 발표한 내용과 그 당시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광주 사태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6 사태 이후 80년 당시 정부는 사명과 복권을 약속하고 계엄 일정을 단축하는 등 민주화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일부 정치 세력의 성급한 주장과 학생 사주로 인하여 학원 소요가 격화되어 전국적으로 치안 유지가 곤란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노사분규가 가열화되어 많은 업체가 농성 내지 파업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사북 사태 등으로 인하여 생산과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물가가 치솟아 민생 안정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호시탐탐 남침 기회 포착에 혈안이 된 북괴는 혼란한 국내 정세에 고무되어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고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는 무력부 상황실에 나와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또한 인민군 총참모장 오금열은 최전방인 개성에 나와 있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생존권이 크게 위협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란 사태, 아프간 사태, 중동 붕괴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북괴가 곧 남침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로 인해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을 맞게 됨으로써 당시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 안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부에서는 부득이 국가적 비상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5.17 비상조치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조치로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이 일단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학생들, 시내 가두 시위. 그러나 광주에서만은 전국계엄령이 선포된 다음 날인 80년 5월 18일 9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 세력의 배후 조종을 받은 전남대학생 200여 명이 사전에 계획된 시위를 강행하기 위하여 가방 속에 돌을 넣고 도서관 출입을 요구하다가 계엄군이 이를 저지하자 준비한 돌멩이로 일제히 투석전을 전개, 파상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 학생으로부터 돌을 맞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후 학생들은 시내로 잠입하여 가두 시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력으로 질서 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위 군중들에 의해 경찰 27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경찰력만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부득이 군이 질서 유지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흥분한 시위 군중과 계엄군과의 충돌과 오해로 감정이 폭발되었고 불순분자들에 의해 조작된 기상천외한 온갖 유언비어는 지역 감정을 자극선동하여 군과 시민을 이간시키고 방화, 파괴 및 살상을 유도하여 끝내는 총기를 탈취한 무장난동으로 광주시 일원은 무법천지화되고 모든 행정기능이 마비되어 드디어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광주 사태가 확산되게 된 이면에는 일부 정치 세력에 의한 배후 조종이 있었던 점은 이미 당시의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분명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태 경위. 다음은 일자별 사태 진전 상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9시경 전남대 앞에서 최초로 계엄군과 충돌했던 전남대생 200여 명이 10시경 광주 시내 중심가로 진출하여 계엄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점차 격렬화되었고 오후 2시경에는 1,000여 명으로 늘어나 경찰과 투석전으로 대치하면서 파출소 투석, 경찰차 방화 등 시위가 격렬해짐으로써 경찰력만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엄당국은 부득이 16시 40분경 광주 지역 주둔 병력의 일부로서 폭력 저항을 조기 수습하려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석과 폭행으로 대항하였고 일부 불순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는 유언비어에 흥분한 주변 건물의 일부 시민이 합세하여 군인에게 투석함으로써 쌍방 간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상호 감정이 폭발하여 욕설과 고함으로 대결하게 되었으며 젊은 군인들이 격렬한 난동의 와중에서 저지 임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시위 학생을 군중의 면전에서 저지 연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학생들의 저항으로 인하여 다수 과격한 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는 상호 간의 부상자는 발생하였으나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8일 정오부터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의 씨를 말리러 왔다. 경상도 군인만 골라서 왔다. 여학생을 발가벗긴 채 세워놓고 칼로 유방을 도려내어 죽였다.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었다. 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는데 이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혼란을 극대화시켜 폭동으로 유도하려는 불순분자들의 계획적인 소행이었습니다. 이때 출동한 병력은 광주 지역에 위치한 일부 병력과 전주 지역에 위치한 7공수단 예하이 33대대 및 3호대대였으며 이 33대대의 대대장은 전주 출신이고 3호대대 대대장은 대구 출신이었으며 광주에 투입된 부대원들의 40%가 전 남북 출신이었는바 이러한 사실을 봐서도 그 유언비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가를 잘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19일에도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는 시내에 더욱 퍼져 이성과 냉정을 상실한 군중 심리가 광주 시내를 휩쓸게 되었고 흥분한 일부 군중들이 격렬한 시위를 감행하면서 화염병으로 파출소를 방화하는가 하면 취재 차량과 승용차 등을 방화 파괴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최초로 계엄군의 무기가 군중에게 탈취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수부대들이 젊은 놈은 모조리 죽인다더라, 광주시민 70%를 죽인다더라 등의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악랄한 유언비어가 시시각각으로 조작되어 유인물과 구전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유포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가지는 연기와 함성 등으로 대혼란이 야기되었고 군중들이 강목과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경찰과 계엄군에 맞서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 와중에 최초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일 오전에는 비가 내려 별다른 상황이 없었으나 오후에 이르러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흥분한 군중 1만여 명이 극렬한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특히 16시 30분경에는 모든 경기장 앞 광장에서 악랄한 유언비어에 흥분한 택시 운전사들이 모여 계엄군을 밀어버리겠다고 택시 40대를 앞세우고 차량 시위를 감행한 데 이어 18시 30분에도 택시 200여 대가 모든 광장에서 사멸로 전조등을 켠 채 시위를 강행하는 한편 MBC 방송국을 방화하였으며 시청을 파괴하고 도청 앞에 저지 경찰관 4명을 차량으로 깔아 죽이는가 하면 시내 수계 파출소를 파괴하고 버스와 택시 대여를 앞세워서 군경 저지선을 돌진, 돌파를 시도하였으며 광주시는 연기와 불꽃이 치솟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하게 되었고 시위에 참가한 군중은 약 10만 명에 달하였으며 차량에 마이크를 달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조직적으로 전개된 난동에 의하여 이들의 시위는 야간에도 철야 횃불 시위로 계속되었으며 23시경에는 MBC 방송국이 전소되고 23시 45분경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 2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남대 앞에서 첫 충돌. 21일 새벽 2시에는 군중들이 광주 세무서를 습격, 방화하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카빈 17정을 탈취하기에 이르렀으며 상호 6시경에는 광주역과 KBS, 월산동 사무소를 방화하고 시내에서 차량을 닥치는 대로 탈취 파괴한 후 상호 9시경에는 방산업체인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 군의 납품할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과 민수용 차량 200여 대를 탈취하여 화순, 나주, 담양, 장성 등 주변 소도시로 진출해서 경찰 및 예비군의 무기를 탈취, 난동을 부리면서 시위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난동자들은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화순광업소와 광주 소재 한국화약 보급소를 습격하여 다량의 폭약 및 TNT와 35만여 개의 뇌관 등을 탈취하였습니다. 또한 21일 13시경부터 난동자들은 탈취한 기관총을 고층 건물 옥상에 설치하고
전남도청 내 계엄군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며 간첩 및 좌익수 등이 수감되어 있는 광주교도소를 이날만도 3차에 걸쳐 장갑차를 앞세워 습격하여 계엄군과 교전을 전개함으로써 사상자를 내게 하는 난동을 계속 자행하였으며 이날의 총격 난동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난동 군중들은 시민의 봉기를 선동하는 가두방송 외에도 용의주도하게 만들어진 지하신문을 통하여 계엄군의 선멸을 선동하였으며 12시경에는 민간 점포인 금성센터에 난입하여 각종 전자제품을 방화 파괴하고 주유소를 습격하여 휘발유 등을 탈취하는 등 점차 그들의 방화 파괴 및 탈취 행위가 민간 업체로까지 확대되는 한편 나주시의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습격, 카빈 510정을 비롯한 각종 총기 770여 정과 약 11만 발의 탄약 등을 탈취하여 난동 집단은 점점 대규모의 무장저항 집단으로 화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날 있었던 신현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가교의 사임을 우리의 항쟁으로 신 총리 이하 전 강요가 굴복 퇴진하였다. 최 대통령은 하야하게 되었다. 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난동자들을 고무하고 시민들을 현혹하여 그들의 계엄군에 대한 저항을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민군 조직 편성 합세. 군은 무장 난동자들과의 충돌로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불행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21일 18시경에 계엄군을 외곽지대로 철수시켰으며 철수 과정에서 계엄군은 무장집단으로부터 사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철수한 계엄군은 시내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 봉쇄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서의 난동을 진압하면서 선모활동에만 주력하였으나 이날 밤 남평 쪽에서 버스를 타고 온 난동자들이 외곽 봉쇄 부대를 습격하는 등 계속 총기에 의한 격렬한 저항을 시도하였습니다. 22일 광주시는 무장 난동자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치안 부재의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장 집단들의 난동은 영광, 한평, 완도, 목포, 송정읍, 해남 등 전남 일대로 계속 확산되었으며 상호 9시 35분경에는 또다시 차량에 기관총을 장치하여 광주교도소를 습격, 계엄군과 총격전을 전개하는 한편 난동자들은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하여 진지를 구축하고 이른바 시민군을 집편성하는 등으로 시민의 호응과 합세를 유도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면서 도청 앞 광장에서 시체를 진열하고 합동 장례식을 거행한다는 구실하에 시민을 동원, 계엄군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평소 원한관계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여 가족을 몰살시키거나 금품을 강탈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차츰 그들의 만행의 위협을 느끼고 이성과 냉정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3일에 이르러 그간 극에 달했던 난동자들의 방화, 파괴, 살인, 약탈 행위 등의 난동은 정부 및 계엄 당국의 설득과 선모활동의 효과와 난동자들의 무차별적인 만행과 잔악 행위에 혐오감과 위기의식을 느낀 시민 및 학생들은 이성 회복과 자성에 의하여 수그러지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주변 지방에서의 습격과 무기 탈취 및 약탈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시내에서는 무장 난동자 시체 59구의 전시와 호별 방문에 의한 장례비 강제 징수, 광주공원의 계엄군에 대항하기 위한 보급기지와 작업, 시내 요소의 바리케이드 설치, 진지 구축 등 반항적인 행동을 계속하다가 19시경 무장 군중 중에 34명이 군부대에 투항한 것을 비롯해서 광주사태 수습위원회가 계엄 분소를 방문하여 무기를 반납하는 등 계엄 당국과의 대화를 통한 수습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강경한 세력들과의 의견 충돌로 전반적인 수습에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들 난동자들은 광주에서의 봉기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에서도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칠함대가 광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항에 정박하고 있다. 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시내에 퍼뜨리며
계속 저항 자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24일, 난동자들은 다시 저항 자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2시 30분경에는 도청 앞에서 위령제를 거행한다는 구실하에 1만 5천여 명이 집결하여 시민 궐기대회를 여는 가운데 특정인의 화형식을 가졌으며, 시가 외곽에서는 난동 집단들이 이동하는 계엄 부대의 총기를 난사하는 등 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5일에도 수습위원회 활동이 강원 양파로 갈린 채 각각 별도의 행동을 보여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강경파에 의한 시민 5만 명을 모아 궐기 대회를 열고 계엄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시가 행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호응도가 더욱 줄어들자 난동자들이 계엄군은 못 들어온다. 5일간만 견디면 된다. 라고 선동하면서 대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우리 시민군에 가담하여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자 라고 충동하였습니다. 특히 계엄군이 진입하기 전날인 26일에는 계엄군이 일부 차단 지역에서 점차 포위망을 압축해 들어가자 무장 난동자들을 신속하게 기동 배치하는 조직적 지휘와 기동성까지 발휘하였으며 계엄군이 약속을 위반, 무력 진주하려 하니 시민들은 궐기, 대항하자고 선동을 계속하여 이날 하오 3시경 5천여 명을 모아 다시 궐기 대회와 시위행진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9일간의 광주 사태의 경위를 살펴보면 일부 전남대생들의 계엄군에 대한 투석을 시발로 한 격렬한 시내 시위와 이에 대한 계엄군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발단되었으나 외부 불순 세력의 조종을 받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 조종과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한 교묘한 선동을 통하여 광주 시민의 지역 감정을 촉발, 흥분시킴으로써 사태가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무력 진압의 경위. 광주 사태가 무장 난동자들에 의해 무정부 상태에서도 군은 끝까지 무익한 자극과 시민의 피해를 염려하여 최소한의 자위권 발동마저도 자제하였으며 비록 군인이 난동자에게 잡혀 무참히 학살되는 상황에서도 사태 악화 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엄군이 시내에 머물러 난동자들과 대치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큰 자극을 줄 것을 우려하여 5월 21일에는 시 외곽 지역으로 철수, 봉쇄의 만전을 기하면서 시민 자체의 수습 노력을 지켜보는 최대한의 인내를 감수하였고 5월 22일 박중훈 국무총리 서리께서 취임 초일에 현지에 도착, 시민에게 자제와 진정을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5월 25일 최규하 대통령 각하께서도 현지에 도착하여 간곡하고도 절실하게 자제와 질서 회복을 호소하는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계엄 사령관도 무기, 탄약, 폭발물 소지자는 폭도로 오인되니 무기, 폭발물의 소지 금지와 해산을 종용하는 경고문 전단 42만 부를 살포하고 항공기와 차량 방송을 통해 계속적인 선모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으며 더욱이 시민군을 자처하는 난동자들은 외곽 야산지대의 진지 구축과 주요 도로변에 탈취한 기관총을 배치하고 각종 장애물을 구축하여 장기 게릴라전을 획책하고 도청 거점 내에서는 막대한 TNT 폭약을 장전, 자폭 태세를 갖추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 양민을 협박하여 장기전을 획책하였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광주시의 서민층은 생필품 및 의약품의 고갈로 극도의 생활고를 겪게 됨에 따라 집단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었으며 시민 자치 능력에 의한 사태 수습 및 치안 회복의 가능성은 기대키 어려웠고 치안 공백 상태의 장기화로 불순분자 또는 북괴 무장 공비의 침투 가능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난동 6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 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무장 난동자와 일반 시민의 분리가 확인되어 최소한의 희생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할 여건이 조성되었고 무정부 상태 하이 민생고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5월 27일 1시를 기하여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진압작전 지침. 진압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당시의 광주시 상황은
정규 시가전과 유사한 작전을 실시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으나 선량한 시민과 난동자를 분리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피해로서 작전을 단기간에 종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쌍방 희생의 최소화, 정확한 첩보, 특정 목표 확보와 연결 작전 동시 실시, 기습 달성 등의 계획 지침을 기초로 하여 외곽 통로를 차단한 후 봉쇄선을 형성하고 특정 목표에 은밀 침투하여 진압하도록 계획하였고 계속적인 무기 회수 및 선무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사태 수습을 위하여 광주 일원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작전 개시 전에 첩보 수집 요원을 침투시켜 난동자들의 배치 장소, 인원수, 무기, 경계 상태 등을 사전 파악하였고 도청 지하실에 집결시켜 놓은 폭발물의 폭파 방지를 위하여 특수기술요원이 도청 지하실에 진입, 선량한 학생들의 협조하에 폭발물의 뇌관과 신관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광주시가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 빈입과 기습 달성을 위하여 광주시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전화선을 단절하고 작전회의에서도 작전 일정을 무기 연기라고 발표하면서까지 작전 실시 주요 지휘관에게만 작전 시간을 통보하였습니다. 작전 개시 시간도 새벽 1시를 택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은 자가에서 취침하고 극렬 난동자만 남아있는 시간을 택하였으며 작전팀은 서너 명이 한개 조가되어 은밀히 거점에 기습함으로써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전 개시 후 난동자들이 대비태세를 갖추고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함에 따라 무장 상태로 최후까지 저항하는 17명을 부득이 희생시키고 작전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사전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종 피해 및 관련자 조치.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191명이었으며 이를 신분별로 보면 민간인 164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중상이 122명, 경상이 730명이었으나 경상자의 대부분은 간단한 치료 후 생업에 복귀하였습니다. 민간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례비, 조의금 및 유가족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였고 부상자들에게는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며 중상자에는 등급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피해는 건물 250동, 차량 882대, 시설물 884개소, 유류 3000여 드럼, 기타 장비 1,925점이 파괴 및 소실됨으로써 피해액은 약 262억 원 상당이었고 민간 제3피해에 대해서는 파괴된 주택 및 시설은 완전히 복구하고 각종 장비 및 물자 피해는 정당한 보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군용 무기 곳곳서 탈취. 또한 난동자들에 의해 피탈된 무기는 군용이 5,008정, 민수용 엽총이 395정이고 탄약은 소화기탄 28만 8,680발을 비롯 수류탄 562발, 폭약 3,000여 상자였으며 군용 피탈 무기의 약 98%에 해당하는 4,926정이 회수되었습니다. 광주 사태에 관련하여 검거된 자는 총 2,522명이었으며 이 중 1,906명은 훈방하고 616명은 군법회의 검찰부에 회부되어 그중 212명은 불기소되고 404명은 기소되어 사안에 따라 형이 선고되었으나 그 후 특별사면 등의 조치로 전원 석방되어 현재 복역 중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태에 대한 전모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간에 유포되고 있는 사망자에 관한 유언비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실무근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 사태가 수습된 후 10일간에 걸쳐 신고소를 설치하여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민간인 사망자 164명 이외에 더 신고된 사실이 없었고, 둘째, 의사, 변호사, 검사, 군검찰관, 민간 대표로 구성된 검안위원 49명에 의해서 확인된 숫자이며, 셋째, 광주시청에서 사망자 1명당 위로금을 1,43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더 이상의 신고자가 없었으며, 넷째,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유족, 친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신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망 숫자는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위의 불가피. 광주 사태 시 사망자가 2,000여 명이나 된다는 유언비어는 사태 직후 사망 및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인원이 2,000여 명으로서 이 중에는 사망자, 체포 구속된 자, 부상으로 입원된 자, 피신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 바, 이러한 인원이 사망자로 잘못 전파된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인 사망자가 164명 이외에 더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나 국회, 각 정당, 각 언론기관, 종교단체, 사회 및 인권단체 등 어디라도 신고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광주 사태는 그 자체가 국가적 위기였으며 이 위기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데 군이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 사태와 관련하여 군의 명예와 사기를 더 이상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사태에 대한 사건 개요를 전부 보고드렸습니다.